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어제 10월 26일자로 현대중공업이 카타르의 대규모 LNGC 2차 발주 관련돼서 수주 공시 드디어 했습니다. 이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가지 아닙니까? 몇 개를, 얼마에, 언제까지, 누가 발주했나 요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물론 자세한 계약 사항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들 다루고 있겠죠. 그냥 뭐 두둑한 그 책 한 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17척에 39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나누어 보면 한 척당 대략 한 2.29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요거는 대략 한 달 전이죠. 카타르 에너지 장관 겸 그 카타르 에너지 회사의 CEO가 서울에 와서 현중하고 가계약 맺은 거, 그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 된 겁니다. 그 확정 계약 맺어서 그 계약서 그 사본이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법률 요건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들어와야지 하는 겁니다. 하면 바로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중이 공시한 내용을 이제 거기서 다트 자료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기서 두 가지가 딱 주목이 됩니다. 계약 기간, 즉 마지막 선박의 인도 기간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 즉 선주사가 누구냐. 요게 이제 그 주목이 됩니다. 몇 척이냐, 얼마냐, 그건 이미 다 나온 거고요. 달라진 거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그 공시하는 그 순간에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는 이제 변동이 있는 겁니다. 환율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달러 베이스로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주사, 즉 계약의 상대방이 누군가. 저는 여기서 카타르 아닐까 싶습니다. 카타르 아니겠나. 즉 카타르 그 국영 LNG 선사인 니케라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있는데요. 근거 1번은 17척을 지금 일괄 계약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선박을 여러 선주사가 분담해서 발주를 하고 그 카타르가 용선하는 구조로 하면은 한꺼번에 전부가 계약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일단 카타르가 계약 상대방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카타르 측이 일단 일괄 계약한 다음에 선주사한테 그 같은 조건으로 계약 이전하는 그 권리를 계약상 옵션으로 보유해버리면은 뭐 가능합니다. 이것도.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일괄 계약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고 요게 또 그 계약 상대방이 카타르일 것이다라는 근거, 두 번째 근거는 지금 이게 노스필드 익스펜션 하는 그 확장 물량이 전부 4,800만 톤인데 이 중에서 현재 카타르 지분량에 상당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 3,500만 톤이 넘습니다. 이거는 카타르가 어쨌든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물량인데, 그러니까 카타르도 LNG 운송 분야에서도 글로벌 중요한 그 선수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니케라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선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근거로 저는 이거 계약 상대방이 카타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날짜 맞춰서 일괄 계약했다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스테이트 비치트 하는 그 상황에서 일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요. 진짜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 일자가 2029년 9월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해놨죠. 타원형 동그라미 빨간색. 그래서 지금 발주되는 이 카타르발 이 선박들은 주로 26년과 27년쯤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29년 인도라면은 굳이 이걸 뭐 예약할 필요 없잖아요. 26년, 27년 필요하니까 지금 또 미리 사전에 예약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17척도 가령 26년 언젠가부터 수시로 계속 이제 한두 척씩 뭐 두서너 척씩 이렇게 인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인도 일정은 알 수가 없죠. 공시 안 돼 있으니까. 그럼 계약서에 나와 있겠죠. 본 계약서 안에. 근데 그 마지막 인도되는 선박이 29년 9월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지금 납기가 쭉 길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매우 주목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카타르는 기본적으로 선박이 더 필요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더 필요합니다. 연구원이 현재의 확장가스에 투입될 선박 요 조달이 마무리되면은요 기존 선박 교체 주기가 진행됩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이거 교체할 그 선박 발주 또 계속 해야 됩니다. 카타르 발로 카타르 물량 관련해서. 예. 그래서 조선사 입장에서는 카타르한테 할인 수주 받는 것보다는 정상 수주 받는 것이 이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할인 수주는 이번으로 끝이라고요. 끝. 그런데 예. 현대중공업은 원래 이제 10척 예정된 것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7척을 수주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도일이 여기서 1.5년 이상 늦추어진 것이 지금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번 수주 공시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더 많은 선박을 위해서 현중 도커를 장기간 사용한다. 그런 점에서 카타르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예, 카타르는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중 입장은 뭐냐 이겁니다. 현중 입장은 뭐냐? 도대체 현중은 왜 저런 결정을 했나 이거죠. 평균 수주 가격이 2.29억 달러이고요. 이것은 27년경 인도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그런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29년까지 인도될 추가 선박의 수주 가격은 분명히 평균보다는 높을 겁니다. 예, 요래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 29년까지 인도될 그 추가 선박의 평균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완전 멍청한 거고 현대중공업이 그 정도는 멍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27년 전으로 인도될 선박의 수주 그 가격은 평균보다 저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건 아무도 반박 못합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저가 수주잖아. 예, 제가 분석하기로는 금년 6월에 그 정상 카타르 그 2차분 수주할 때 그때 제가 제시한 게 2.3억 불이었습니다. 예, 그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그때 그 당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로부터 대략 한 5, 6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발주 정상 가격은 대략 한 2.35억 불 정도에서 2.4억 불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뭐 어떤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지 그냥 무작정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현대중공업 17척 저가 수주 맞다고 봅니다. 예, 확신합니다. 이제부터는. 예. 문제는 현중이 왜 이렇게 저가 수주를 했을까 이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27년 이후 수주 환경 악화를 현대중공업이 전망한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현중의 내부 기준으로 도크의 한계 수익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장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게 글로벌 선수인데 당연히 있는데 이것이 내려가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현대중공업의 이번 저런 저가 수주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잘했다 못했다 그 기준은 장기 조선산업 전망,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사이클 이게 어떤 경로로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중이 이번에 또라이 짓을 아주 크게 한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근거를 말씀드리죠. LNGC 요거 카타르발 대형 발주는 이제 마무리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카타르발 대형 LNGC 발주는 없겠죠.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카타르 능가하는 LNGC 발주가 조금씩 소규모로 지속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카타르처럼 대형 발주는 아니고요. 서너 척 규모로 또는 네대 척 규모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렇고요. 캐나다 쪽도 그렇고요. 호주 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FLNG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LNGC 교체 발주 물량도 아직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 수주 가격은 시세대로 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언젠가는 LNGC 발주 러시가 좀 약해지겠죠. 그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대형 유조선 대규모 발주 시즌이 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원이 최근 한 2, 3년간에는 LNGC하고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지금 K조선의 수주가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 같은 값이면 같은 조건이면은 LNGC죠. 그 다음에는 또 같은 조건이면 컨테이너선이고요. 유조선은 상대적으로 쌉니다.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LNGC 컨테이너선 유조선이 K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LNGC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최근 2, 3년간 K조선에 수주가 몰려서 현재 도커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유조선은 삐집고 들어올 여지가 지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조선 분야는 지금 노후선만 쌓여가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저 노후선 결국 싹 다 교체해야 합니다. 유조선 없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오일 그 사용하는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될 뿐입니다. 저탄소 이 환경에 맞추어서. 그게 그 핵심입니다. 안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노후 유조선 쌓여만 가고 있는 노후 유조선 결국 다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운행하는 유조선 대비 현재 근조적인 유조선의 비율 여기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연일 그러니까 사상 최저 수준을 지금 갱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유조선 노후화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가격 불문하고 신조 발주를 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유조선 선사들 입장에서는. 예. 아니, 배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예. 그렇잖아.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유조선 이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신조 발주 가격도. 그래서 K조선의 도커 가격은 높게 유지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비해서 K조선은 지금 죽자 사자 기술 혁신을 빵빵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이 조선업의 기술 혁신 방향이 뭐겠습니까? 예, 저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예? 그 다음에 보안성입니다. 보안성. 특히 사이버 보안 매우 중시해야 되고요. 자동화시키는 것이고요. 효율화시키는 거고요. 인공지능화시키는 것이고요. 무인화시키는 겁니다. 무인화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람 수를 계속 줄여가는 겁니다. 예? 뭐 가령 20명 투입되는 선원이 20명 투입되는 것을 선장 이하 선원 20명 투입하는 것을 한 10몇만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 인건비가 1년에 절약되는 게 얼마입니까? 이런 게 다 무인화가 범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요소 기술들 개발 가장 잘하는 조선사가 제가 보기에는 삼성중공업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생기는 선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LCO2C. 예,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K조선의 도커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11월이 가기 전에는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도 이제 카타르 수주 공시 나겠죠. 예, 점점 이제 기대 가능성이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구체적 공시가 나면은 여러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중 3분기 실적도 발표했는데 그 자료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우측 검은 배경 그거는 시장 전망치이고요. 순이익 적자 전환된 것보다도 그것도 의아한데 매출이 2분기보다 줄었다는 게 이게 좀 상당히 놀랍습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매출 증가하는 것을 지금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저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거 1번. 관세청이 매월 10일 단위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수출입 실적. 거기 보시면 최근 자료가 10월 20일까지 이거 통계 아닙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선박 수출 증가율 제가 빨간 줄 쫙 쳐놨죠. 압도적 1등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 이미 23년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동차가 1등이었고 선박이 2등이었죠. 그런데 23년에는 선박 수출 증가율 타의 추종 불허하는 압도적 1등 추세라는 겁니다. 예, 내년에도 저는 지속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선박 수출 증가했다는 것은 K조선의 매출 증가와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회사를 본다면 삼성중공업의 분기별 선박인도 일정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여러 번 제가 봤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중공업이 수주 공시하면 저거 바로 반영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러는데 선박 인도하면 기업은 매출 잡히고요. 국가는 수출 통계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삼성중공업의 현재 근조 상황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고가 수주한 LNGC하고 컨테이너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매월 발표되는 삼성중공업 IR 자료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는 이 급증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거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예물단지 드릴십 지금 완전 매각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특별이익이 이게 언제 어떻게 반영될지
지금 뭐 제가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뭐 그 회사 내부 그런 어떤 결정 사항에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시장 전체를 가지고 어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석하려는 입장이어서 회사 내부 사정에는 저는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